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을 붙잡을 준비는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꼭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잡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혹은 어디까지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지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단칼에 잘라내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민경 씨는 올해로 35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녀에게는 15년 넘게 이어져 온 친구 수연이 있습니다. 민경 씨와 수연 씨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친해졌고 이후 대학 시절과 사회 초년생 시절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민경 씨는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자주 부정적인 말로 민경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경 씨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매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며 자신이 옳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민경 씨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심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민경 씨는 수연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결국 내 문제 아니야.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은 민경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연 씨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민경 씨의 감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경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연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을까? 15년 동안 함께한 추억이 많았기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내게 나쁜 의도가 없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민경 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민경 씨의 고민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 혹은 동료와의 관계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를 지속하거나 끝낼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계를 끝낼 용기가 없다면 관계를 지속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현명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향이어야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민경 씨처럼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단칼에 정리하거나 끝까지 지켜내는 결정을 하나요? 방금 들으셨던 민경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끝낼지 판단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감정과 추억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오늘은 이 기준을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나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는가? 첫 번째 기준은 그 관계가 나의 에너지와 마음을 지나치게 소모시키는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늘 즐겁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이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동료 중 하나가 늘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점점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가? 두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희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상대방은 우리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리의 한계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은영 씨는 평소에 정 많고 친구들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 친구는 늘 은영 씨에게만 의지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모든 것을 은영 씨에게 요구하죠. 처음에는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영 씨는 자신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은영 씨가 지금은 힘들어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부탁을 하며 경계를 넘었습니다. 결국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을까? 아니면 단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세 번째, 관계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가? 세 번째 기준은 그 관계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꿈이나 노력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된다. 이 말처럼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당신의 꿈을 비웃거나 넌 그런 걸 해낼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준을 알았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관계를 단칼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 사례와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로, 소중한 관계는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밝고 좋은 날에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기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수 씨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빚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어릴 적 친구였던 민재 씨가 지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수 씨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너는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한마디로 지수 씨의 마음에 큰 용기를 심어줬죠. 시간이 지나 지수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민재 씨와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다. 두 번째, 노력으로 관계를 지키는 법. 두 번째는 모든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행동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미안했어라고 말하는 용기, 혹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먼저 연락해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따뜻한 관심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빈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 혹은 너 덕분에 힘이 난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자세. 둘째, 감정을 넘어서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갈등은 잘 해결하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넷째,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한 독서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깊은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각자의 인생 목표를 응원하며 성장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와 끝까지 지켜야 할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끝내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소중한 관계라도 잘못 관리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리와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오래 알았으니 그냥 참자라며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한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혜진 씨는 직장 내 선배와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자주 혜진 씨의 실수를 들추며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제야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배움을 위해 참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혜진 씨는 고민 끝에 선배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느낀 그녀는 필요한 업무 외에는 선배와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배와 거리를 두자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둘째,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하라. 반대로 소중한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만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 성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사회생활이 바쁘다 보니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내가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요즘 내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힘드네. 너무 바쁘니 괜찮으면 얼굴 좀 보자. 그 말을 들은 준호 씨는 문득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머니와 통화하기,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기 같은 사소한 일이었죠. 놀랍게도 이 작은 노력은 어머니와 준호 씨의 관계를 훨씬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의도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셋째,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점검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림 씨는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연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림 씨는 자신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신경 써야 하지? 내가 연락을 끊으면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 유림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남게 되었죠. 유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물러서도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나만 노력하고 있는 관계는 없는가? 혹은 내가 너무 소극적이진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정리와 유지 그리고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관계의 본질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관계의 본질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먼저,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가진 마음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의 가치는 지금처럼 빠르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둘, 관계 정리와 유지, 그리고 균형을 위한 3가지 팁. 오늘 지혜로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이제 간단한 3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관계 점검하기. 매달 한 번씩 시간을 내어 현재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어떤 관계에서 내가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소홀했는가? 작은 자기 점검만으로도 관계를 건강하게 조정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표현하기. 감사는 마음의 표현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 갈등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의 후회에 머무르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부모님과 나눈 짧은 대화, 친구와 함께 웃었던 순간,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쌓여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인간관계는 복잡하지만 결국은 진심에서 시작해 진심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